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다. 아베노믹스 최대의 사건이란 제목의 일본 기사를 살펴보고 그 기사에 달린 일본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기사를 보면 어느 기사에도 일본 정부의 실정을 직접적으로 성토하는 기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 또한 가뭄에 콩나듯 나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사는 일본 정계의 힘의 균열을 보여주는 전조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비판의 기사입니다. 일단 보시겠습니다. 일본의 실질 임금이 2000년경부터 거의 보합 상태였던 것에 비해 한국의 실질 임금은 2020년까지 1.4배가 되었다. 이 때문에 2000년에는 일본의 70%에 불과했던 한국의 임금이 2020년에는 일본보다 9% 정도 높은 수준이 되었다. 여러가지 국제 랭킹에서도 이젠 한국이 일본보다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한국에서 기술혁신이 일어났던 것에 비해 일본은 엔조 기조의 안주에 기술혁신을 게을리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인이 듣고 싶지 않아 하는 뉴스, 총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것도 있고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베노믹스가 이루어진 기간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것이다. 지금 한국은 여러가지 지표에서 일본을 계속 앞지르고 있다. 한국의 인구는 일본의 약 40% 정도이기 때문에 GDP로 보자면 일본 쪽이 훨씬 크다. 이 때문에 눈에 띄는 변화는 별로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총 GDP보다는 풍요로움 등의 1인당 소득과 같은 숫자이다. 한국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굉장히 인구가 적은 도시국가와 다르다. 도시국가의 1인당 GDP가 높아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았을 때는 당연하다. 하지만 한국은 기본적으로 일본과 같은 구조의 국가다. 바로 그것이 풍요로움이라는 면에서 일본을 추월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일본에서는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다. 일본인에게 있어 듣고 싶지 않은 뉴스일 것이다. 듣고 싶지 않은 뉴스나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는 뉴스에 귀를 닫아서는 안 된다. 이런 뉴스일수록 진지하게 마주할 필요가 있다. 일본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 한국, 이것은 국내 물가 변동에 영향을 제거한 실질적인 수치로 2020년 기준 구매력 평가에 의해 달러로 환산한 수치이다. 따라서 환율의 변동도 제외되어 있다. 일본의 수치가 2000년에 38,000달러에서 2020년 39,000달러로 거의 보합 수준인 것에 비해서 한국의 수치는 2000년에 29,000달러에서 2020년 42,000달러까지 1.4배가 되었다. 이 때문에 2000년에는 일본의 76.2%에 불과했던 한국의 실질 임금이 2020년에는 일본보다 9% 정도 높은 수준이 되었다. 일본과 한국 사이 역전은 2015년에 일어났다. 이때는 아베노믹스가 한창 진행 중일 때의 일이다. 한국의 최저임금이 일본보다 높아진 것이 얼마 전 화제가 되었다. 최저임금은 정책으로 정해지는 것이라서 한국은 최저임금이 너무 높은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문제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평균임금이 일본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건 경제의 실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일본의 실질 임금이 정체되어 있는 것에 비해 한국의 실질 임금의 성장률은 높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일본과 한국 사이의 괴리는 확대될 것이다. 왜 한국이 일본보다 풍요로워졌을까? 그 이유는 명확하다. 한국은 기술 개발을 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서 일본은 기술이 정체하고 있다. 이건 이미 첨단 정보 관련 기술 부분에서 명확하다. 일본에서는 스마트폰이 생산 가능한 메이커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에는 삼성과 LG라는 2대 메이커가 있다. 삼성은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메이커이다. 또 한국은 고속통신 규격인 5G 부분을 세계 시장에서 먼저 나서서 상용화를 이루었다. 첨단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는 것은 전 세계에서 TSMC와 삼성전자밖에 없다.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역전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랭킹 지표에서 나타나 있다. 2021년에 6월에 공표된 제네바에 있는 국제경영개발연구소가 작성한 세계경제력 열람 2021에 의하면 2021년의 순위는 한국이 23위로 일본은 31위였다. 2017년에는 한국이 27위, 일본이 25위였지만 2019년에 역전되었다. 디지털 기술에서는 한국이 8위, 일본이 27위다. 유엔에 발표한 전자정부 순위에 따르면 2020년 순위에 있어서는 일본이 14위다. 그에 비해 한국은 세계 2위에 해당한다.
일본은 노벨상 수상자가 28명이나 있지만 한국은 노벨 평화상 의회에 수상한 사람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연구개발 능력이나 고등교육 수준이 일본보다 낮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노벨상은 과거의 연구업적에 대해서 주어지는 상으로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가 많은 것은 한때 일본이 기초연구의 전세계에서도 선두주자에 속했던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또는 미래의 연구개발 능력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는 대학의 연구 인프라 상황에 나타나 있다. 그럼 이란의 대학을 비교하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세계 대학 순위의 한 지표인 더 랭킹에서 아시아의 20위까지 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이 7곳, 한국이 4곳, 홍콩이 4곳, 싱가포르가 2곳, 대만이 1곳이다. 이에 비해서 일본은 2곳밖에 없다. 한국은 일본의 2배이다. 한국의 4곳은 서울대, 카이스트, 성균관대학교, 포항공대이다. 국제적으로 활약하는 인재풀을 보더라도 같은 형태의 경향을 볼 수 있다. 주요 국제기관의 수장에 일본인은 진출해 있지 않다. 그에 비해 한국인의 활약이 눈에 띈다.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인 반기문 씨는 2007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재직한 바가 있다. 한국 국적은 아니지만 김용 씨는 어린 시절에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계 미국인 의학자로 다트머스 대학교 학장 및 세계보건기구의 국장으로 근무했다가 그리고 제12대 세계은행그룹 총재를 역임했다. 한국의 인재는 중요한 국제수장의 중책을 맡을 만큼의 지도력, 식견, 인적 네트워크 능력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수장급뿐만이 아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해외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그에 비해 일본의 내향적인 지향성은 예전보다 더 강해지는 것처럼 보인다. 일본은 엔저 현상에 안주해서 기술 개발을 게을리했다. 왜 그렇게 되어버렸을까? 그것은 일본이 진지한 기술 개발의 노력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로 보통 듣는 것은 목표로 제시했었던 소비자 물가가 2%의 상승에는 실패했으나 주가가 상승한 것이 플러스 요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건 주식 보유자의 입장에서의 평가로 국민의 대부분인 노동자의 입장에서 평가한 것이 아니다. 주식의 상승은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달러로 평가한 일본인의 임금을 억누르면서 실현한 것이다. 기술 개발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같은 것으로 실현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순점은 정치판을 바꾸려는 원동력으로 전혀 작용되고 있지 않다. 이것이 일본의 비극이다. 이 기사의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위 기사의 내용을 바로 믿을 수는 없지만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으로 일본인의 월급이 오르지 않고 계속 오니 아시아에 있는 타국의 우수한 인재들에게 추월당하고 스스로 쇠퇴하는 계기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한다. 기득권층은 그 외부리의 사람으로 먹고 살만하니까 괜찮다고 말할 뿐이고 우수한 인재가 일본에서 사라지고 월급은 오르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인구는 늘지 않게 되고 우수한 사람의 수도 이제부터 더 줄어들 것이고 근본적인 부분부터 생각해 나가야 할 때가 아닐까? 20년 이상 디플레이션을 방치하고 재정위기를 부르고 필요한 기술 투자, 교육 투자를 게을리한 결과라고 본다. 정치인들의 책임이라 볼 수 있지만 결국 일본 국민들의 의지가 모여서 쇠퇴의 길을 선택했다. 숫자는 냉철한 현실로 나타낸다. 문제의 눈을 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서 다음 세대의 국가 전략을 구축할 때라고 본다. 하지만 너무 분한 기사다. 일본이 대단하다고 자랑하고 있는 자체 자기만족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의 진흥, 이공계 교육, 기초과학 연구, 첨단 방위산업에 관련 예산은 아껴서는 안됩니다. 자민당의 장기 정권이 정치의 암흑기를 낳았네요. 임금을 올리지 않는 건 경영자가 나쁜 겁니다. 역대 최고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 그 후에 공장 폐쇄나 희망퇴직을 하는 등의 이상한 사태가 버블 붕괴 후에 꽤 일어났습니다. 매출은 한계점에 다다르지만 경비를 삭감해서 경상이익, 사내보유금, 자기자본 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미약으로 여기는 경영자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경영수완이 전무해서 지금도 그 여파로 오르지 않는 겁니다. 저는 40대 중반이지만 저 때의 1년차 임금과 지금의 1년차 임금의 금액이 거의 똑같은 게 그 증거입니다. 이웃나라는 엄청 싫지만 이 기사에 관해서는 동감합니다. 일본 기업은 버블 붕괴 후에 사내보유금을 늘리고 노동자 임금은 30년 가까이 변함이 없습니다. 나카소네 정권 후에 노조의 힘이 약해지고 국민은 마치 일하는 개미처럼 일하고 이익은 사장들이 빨아들이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격차도 커지고 젊은 사람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베노믹스는 노구치 유키노 씨가 다른 곳에서도 서술하고 있지만 실질 임금을 올리지 않고 주가를 올려서 배당 성향을 올리는 것이다. 2000년과 비교하면 평균 임금은 2%밖에 오르지 않고 있다. 그에 비해 한국은 45%가 올랐다. 유럽에서도 23% 올랐다. 아베노믹스가 거기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즉 아베노믹스는 보수를 주장하면서 해외로 국부를 유출시키고 국민을 상대로 아베가 최대의 배신을 때린 것이다. 원로 같은 면이 있지만 역시 사악하다. 미국 정권을 보더라도 어느 나라가 부유한 국가인지 알 수 있다. 정치적으로 어떤 말을 주창하더라도 결국 경제가 그 관계를 정한다. 지금은 중국, 미국에서는 일본에게 아시아인이라고 따돌리고 패전국이라고 하고 코로나 책임을 묻는 것까지 공유시키고 있다. 왜 일본은 더 화를 내면서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차이나머니가 일본 경제, 의료, 미디어 분야 등에 흐르고 있다고 해서 일본에 대해서 시야를 넓게 보고 정보 수집을 하지 않으면 정확한 판단이 안 되니까.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항상 이야기하시는 게 일본의 언론이나 댓글러들이 정신 못 차리고 평론을 하거나 댓글을 다는 모습을 보면서 안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일본의 언론에서 현 정부를 질타하는 기사를 쓰고 있다는 것이 일본의 뭔가 변화 기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 총리 선거가 끝나고 내각의 아베 쪽 인사들이 대거 입각했는데 이런 기사는 어느 쪽에선가 반아베 기류를 형성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실패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었지만 일본의 경제 구조상 어쩔 수 없이 그것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해왔던 것이고, 무한돈을 찍어내서 주식을 사들이는 이 구조를 미국이 일본을 통해 실험을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젠 일본도 정말 몇십 년 만에 언론이지만 작은 균열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땐 일본이 조금 더 헛발질을 해주었으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일본도 정상적인 정권이 들어와 조금 시끄럽지 않은 이웃으로 살아가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